2023년도 1분기 원가회계 영업이익률 변동 상황 통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샘플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치적으로서 왼쪽은 이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SK 하이닉스가 무려 영업이익률이 90.4%가 감소를 해서 최고로 낙폭이 커진 업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17.2%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현대 BNG 스틸이라는 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송원산업이 10% 이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업체로서 높게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데는 에코프로 HN과 SNS팅 이런 데가 있는데, 기아와 현대차 이런 데가 퍼센테이지는 3%대지만은 금액상으로는 큰 영업이익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 감소 업체는 19개 업체로서 56%가 해당이 되고요. 이익률 증가 업체는 15개 업체로서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2022년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34개 업체 중에서 영업 손실이 난 데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효성화학, 한올, 바이오파마, 효성중공업 이런 효성 계열이 영업 손실이 좀 났던 거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 다 영업이익은 났었는데 10% 이상 업체는 사실 소수이긴 하죠. 이렇게 2022년도 1분기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2023년도 1분기 영업 적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요게 이제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그려본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주걱처럼 이렇게 크기가 커졌어요. 업체도 많이 늘어났고요. 영업 손실 난 데가 아까 말씀드린 정군담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효성하고 현대 BNG 스틸, 또 삼성전자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영업이익입니다만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되는데 역시 소수로 나타나죠. 나머지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은 파란색이 2023년도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 2022년도 1분기 실적인데,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온 데는 에코프로 HN이라는 데가 2023년도에 큰 폭으로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증가한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이 이 스테인리스 스틸 만드는 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2022년도 1분기에는 흑자였지만은 2023년도에 와서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도 한번 1분기 2023년도 1분기와 2022년도 1분기의 변화를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2023년도가 더 이익이 증가를 했죠. 기아도 마찬가지로 더 이익이 더 증가가 됐고요. 이 전년도 그 주황색보다도 파란색이 더 내려간 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데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영업 손실을 봤던 데는 계속해서 그 밑에서 놀고 있는데, 효성 중공업이 영업 손실 쪽에서 조금 흑자로 조금 돌아선 거로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이 영업 이익이 그 높았던 데서도 매우 그 내려간 그런 기업들도 꽤 상당히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 한국 경제가 요 34개 업체 샘플이 한국 그 경제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게 있지만은 어떤 이 심볼 성격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아마 그 100개 업체를 한다 그래도 유사한 그래프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의 증감만 가지고 보도록 하죠. 여기에 그 34개 업체를 제가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가 너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영업이익률의 그 감소 때문에 33개 업체로서 그 변동폭의 크기를 좀 가늠해보자. 그 SK 하이닉스는 빼고서 해봤는데요.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업체가 아까 그 얘기한 대로 56%선 정도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업체가 44%선인데, 이 변동 그 표를 보면 그 예년과 거의 뭐 유사하게 뭐 조금씩 한 데는 한 이런 그 변동폭이 거의 변화가 없는 그 업체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들어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고, 에코프로라는 데도 들어가고, 유나이티드라는 데도 들어가고, 이런 정도로 그 샘플 업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떨어진 데를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B&G 스틸 같은데, 삼성전자 이런 데가 큰 폭으로 영업 그 손실들이 크게 난 거로 지금 보이죠. 효성 쪽의 이름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도 뭐 영업 손실 쪽으로, 영업이익률이 그 많이 떨어진 데 쪽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까지를 하면은 한 군데 업체 때문에 이 그래프의 그 크기가 이 손익분기점, 영업 손익분기점이라기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변동이 없는 선, 그것이 이제 그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이 SK 하이닉스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그 영업이익률이 증감이 거의 변동이 없는, 예년과 같은 실적을 낸 데의 폭은 좀 넓게 보이는 거로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업체는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한국 그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이라도 된다,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계속 전반적인 하향세가 지금 계속될 것 같다. 2023년도에도 획기적인 무슨 게 없다면은 이런 모든 것이 최근에 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이 디커플링을 우리가 선언한 입장에서 새 정부가 중국과의 교역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좀 커지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이북 용어를 이북에서는 남한 용어를 쓰면은 무슨 형사 처벌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북말 중에서도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어, 그 말하자면 그 한미일 원래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원래 그 길로 가야 됐던 건데, 미중이 즐거운 시기 때는 우리도 거기에 이제 이 편승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봤던 거지만은 지금 상당히 디커플링 중이죠. 그거를 완전히 디커플링이라기보다도 새로운 용어로서 디리스킹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소련과의 냉전하고 성격이 틀려서 이 경제가 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미국도 중국의 소비재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쌍둥이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지금 거의 죽인다는 표현이 좀 너무 셉니다만은 중국이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한국이 IMF 당한 것처럼 그런 식의 전략으로서 중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는 이 북한에서 쓰는 용어인 고난의 행군을 우리는 몇 년간 각오를 해야 될 거고, 또 인플레는 또 인플레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을 지갑을 자꾸 닫게 되는, 전략하게 되는 그런 또 소비가 또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당장 저 개인적으로도 술 먹는 횟수도 좀 줄였어요. 조금 줄였다고 하지만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좀 이 술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주값도 많이 오르고, 또 소주도 강남 같은 데서 먹으려면 6,000원을 주고 먹어야 되는데, 모이는 장소가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동네에서는 악착같이 4,000원 파는데 찾아가서 좀 먹기도 합니다. 뭐 자주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소주값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고 안주값 하나라도 보기라도 그렇다. 저희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음식이나 이 술값 이런 거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사이드로 약간 빠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진행해 보면은, 그래서 개별 회사로서의 수치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아주 최대의 말하자면 영업이익률의 감소가 됐는데, 이거 먼저 다 소개한 내용입니다만은 매출이 5조 원이고 전년도 동기는 12조 원이었으니까 7조 원가량이 매출도 감소를 했고, 이래서 영업이익이 영업손실 3조 4천억 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현대 BNG 스틸이 제가 왜 관심사항이 되냐 그러면은, 현대 BNG 스틸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 주석 비성분 데이터를 개별 주석에서 연결 데이터로 공시하는 에러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데이터로는 매출 재료비하고 매출 원가 재료비하고 운영 비용을 더한 금액이 매출 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6천억 가량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래 가지고는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분식회계 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공시를 하면서 결정적인 에러를 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정 공시를 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좀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비성분을 공시할 때도 보통 회사들이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합계액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 비성분의 합계액이 6,469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연결로 해가지고 1조 2천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1분기에 봐서는 매출액이 2,800억이죠. 4배를 3, 4 한다 그러면은 뭐 한 1조 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선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봐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 매출액이 이 전년도보다는 뭐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1, 4분기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분기 이 공시한 내용들은 영업 잠정 실적으로만 보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적자가 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130억 적자가 나가지고 영업 이익이 140.6%나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현대 BNG 스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호텔 신라인데 작년도 2022년도 거를 분석할 때는 호텔 신라는 미주 시장을 발빠르게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도 설립을 하고 일부 거기 유통업체의 지분을 거의 취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미주 시장 공략을 진직했습니다. 그때 알선 수수료가 매우 급격히 증가를 했었어요. 2023년도 1분기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볼 때는 알선 수수료가 감소한 것으로 일단 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32.3% 감소했는데 1분기에 7,50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거꾸로 12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더 내려갔다는 얘기죠. 아마 알선 수수료가 핵심 변동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도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경제가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경제가 좀 지탱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영업이익률 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증감률, 영업이익률 증감상으로는 3.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3.4%가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더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 기아도 역시 매출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전을 하고 있다. 우리 한국차 모빌리티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무역회사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매출액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근데 조금 더 마진을 냈다. 이렇게 되는데 매출 규모가 줄이면서 마진율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무역회사가 있지만 최근 뉴스에 보면은 뭔가 투자 기업으로서 변신한다 그러고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 천연가스를 어디다 파느냐,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걸 중국에다 팔아야 될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보고서에서는 중국에다 판다 하는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미얀마 가스전에서 보면은 가스 파이프라인이 중국으로 향하는 그런 공사들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중국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 건지, 또 중국 자체도 동남아를 뺑 돌아오기보다는 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항구를 만들어서 중동의 그런 것들을 미얀마 쪽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정세가 안정되어 있어야 자기네들 경제적으로 좋은 건데, 미얀마 정세가 불안하면은 중국도 껄끄러운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가 있다. 미얀마에서 말하자면 불투명한 그런 거래업체하고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하지 않겠다. 한 게 LX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갔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건 좀 문제가 좀 없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무역상사로서 LX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뭐 한 2분의 1 정도뿐이는 안 되지만 여기도 이제 이 매출액이 줄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쪽에서는 이제 0.6%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도 이 5%에서 4.4%로 마진율이 좀 떨어진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효성 TNC 매출액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 4.3% 감소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매출액 16.8%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 2.1% 하락을 했습니다. 정건단 바이오 매출 6.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무려 뭐 금액의 어떤 비교적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무슨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2000%나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률은 8.7% 하락을 했고요. 정건당 자체는 매출액이 6.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1%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됩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매출액이 20%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4.7% 하락을 했습니다. 송원산업 매출액이 21.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0%가 감소를 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DB 동부죠. 모기업 성격인데 매출액이 2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2%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업 윤활유 계통을 만드는 데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이 10.8%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이 0.4% 하락을 했습니다. DLENC 이게 이제 석유화학하고 이 분사를 하면서 이제 건설업으로만 비교가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매출액은 22.1%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 3.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하고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거로서 외형은 커졌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은 별로 못 차렸다, 이런 또 되는 거고요. DL건설은 어떤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뭐
뭐 어디 기업인지 조그만 중견 그 건설업체인데 그거를 인수해서 DL 건설 자회사화 해가지고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4.6% 크게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률은 0.8%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상 그 2023년도 1분기 그 영업이익률 변화를 주로 중심적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개별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들을 참고적으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